가볍고 단순한 삶의 진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 마음은 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린다. 좋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싫어 라고 툴툴대기를 더 좋아한다. 내 마음은 유독 변덕이 심해서 꼬박꼬박 맞춰주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순해져 갔다. 마음이 하나의 느낌만 붙잡고 있을 때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마음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마음은 금세 말을 바꿨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내게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가뿐한 삶이라고 풀어본다면 내가 아무래도 비워내기 어려웠던 짐은 다름 아닌 마음의 짐이었다. 슬픈 기억은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게 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고 서투른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내가 애쓰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주지 못하게 했다. 마음의 짐은 눈에 보이는 물건과 달리 꼭꼭 숨어 있어서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 무너져 내리면 그제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알게 될 뿐이었다. 책에서 만난 마음 공부 선생님들은 마음이 단단하면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겪든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일들을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그런 듯하다. 매일매일 살뜰하게 마음을 보살피면서 나는 전보다 덜 무너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또다시 무너져도 괜찮다. 그럼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될 테니 오히려 반가운 일이다. 불안해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할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일단 했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일을 마음 가는 대로 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계속해서 도전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얼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걸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답게 살고 있을 때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만족할지 후회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니까 했다. 어차피 해보지 않아도 후회는 남을 테고 실패해도 그 역시 나를 알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함을 견뎌야 했고 견디다 보면 더 큰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생겼다. 그 힘 덕분에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해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까지의 시간이 점점 더 짧아졌다. 그러다 마침내는 불확실함을 즐기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졌다. 3년 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래서 그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생각 않고 사는 듯 보이는 나를 향해 사람들은 종종 불안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지금 나는 거의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게 안정적인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다. 또 내 삶에 닥친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있는 삶이다. 불안과 안정은 마음의 문제에 가깝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불안한 것이고 내가 안정적이라고 느낀다면 안정적인 것이다.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불안은 커지고 작아진다. 자기 안의 불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은 무엇이고 불안정한 삶은 무엇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양새는 다를 것이다.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삶,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튼튼한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가꾸는 삶, 스스로 선택한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삶을 불안정하게 보더라도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우리 삶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몽땅 망할지라도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가 해본 일 중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하고 싶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뛰어들고 계속해서 해왔다. 일단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방법을 바꿔보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면서 말이다. 그렇게 막막한 순간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그 경험들이 쌓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답게 헤쳐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 믿음 덕분에 나는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괴테의 이 말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세상은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니까. 하지만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다. 삶을 잘 누리려면 항구에 꽁꽁 묶여있는 불안이라는 닻을 풀어줘야 한다. 닻을 풀면 배는 어디로든 흘러갈 것이고 곧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테니.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나는 여행을 할 때 무척 행복해진다. 여행을 하던 날의 미소는 아름다웠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무엇일까? 우선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이웃들 곁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한껏 빠져들어 어려운 일을 하나씩 헤쳐나갈 때 사는 게 재미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대로 살아갈 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럴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 아름다움을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가 달라졌다. 이제는 외모가 뛰어나고 직급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다지 근사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은 받지 못해도 가까운 이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소신 있게 따르는 사람. 그들의 눈빛은 또렷하게 빛나고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으며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삶을 살아간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런 아름다움을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